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중동 지역의 핵심 안보 문제다. 수십 년간 이어진 대립은 최근 전쟁으로 격화되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삼적 존재로 간주하며 파괴를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실존적 위협으로 본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이 민간용이라고 주장하나 국제사회는 의심한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다. 나탄즈 등 100여 곳을 타격하며 전쟁이 발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사망했다. 핵 과학자들과 고위 지휘관도 이스라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란은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샤헤드 드론 100여 대가 이스라엘 군사기지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F-35 아이아디르 전투기로 공습을 수행했다.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작전 능력이 핵심이었다. 이란 공군은 노후화된 F-14와 F-4로 대응했다. 현대 전투기 부족으로 방공망과 미사일에 의존한다.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경과 해상에서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에로우 시스템은 미사일 방어에 효과적이다. 이란의 300여 발 공격도 대부분 요격되었다. 양국 간 2100km 거리는 전면전의 걸림돌이다. 이스라엘은 공군력, 이란은 미사일로 이를 극복하려 한다. 사이버전도 치열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주요소와 공항을 마비시켰고 이란은 보복 공격을 시도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며 미사일 방어에 참여했다. 그러나 전면전 개입은 피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 이란은 러시아로부터 수-35 전투기를 도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대가로 공군력을 보강했다. 이스라엘은 340여 대의 최신 전투기를 보유한다. F-15, F-16, F-35로 중동 최강 공군력을 자랑한다. 이란은 32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나 대부분 1960에서 70년대 기종이다. 부품 조달과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핵확산금 지조약 위반을 선언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습 명분으로 작용했다. 중동의 군비 경쟁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산되었다. 사우디는 F-35 도입을 추진하나 미국의 통제가 걸림돌이다. KF-21 보라매는 이 지역의 전투기 시장에서 주목받는다. 사우디가 KF-21 도입을 검토하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KF-21은 4.5세대 중형 전투기로 독자 개발되었다. 알세 레이더와 알스트로 첨단 전투 능력을 갖췄다. 한국은 KF-21 블록 1을 2024년까지 시험 비행 1000회 완료했다. 블록 2는 2030년대 초반 실전 배치 예정이다. 전자전기 파생형은 KF-21의 핵심 프로젝트다. 적 레이더를 교란하며 아군 편대의 생존성을 높인다. 제밍포드와 ECM 모듈은 독자 개발되었다. 미국의 EA-18g 그라울러 수출 거부가 국산화를 가속화했다. KF-21은 F-16과 라팔급 성능을 갖췄다. F-35를 제외한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논란으로 협력이 난항이다. 한국은 분담금을 1조 6천억에서 6천억으로 조정했다. 인도네시아는 나팔 도입으로 갈등을 키웠다. KF-21의 대당 가격은 약 1,082억 원이다. 나팔 9,400만 달러 보다 약간 저렴해 수출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는 100대 이상의 전투기 소유를 갖췄다.
KF-21은 F-35 통제에서 자유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K9 자주포와 천무로 입증되었다. 로마니아는 천무 3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천무-3는 사거리 400km. 탄두 2000kg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중국의 기갑 부대를 제압할 수 있다. K-덱소 이지스함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이다. 현무 미사일 84발을 탑재하며 단일 함정으로 적 함대를 초토화한다. 통합형 이지스 레이더는 100km 이상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국산 부품으로 세계 3위 수준 성능을 달성했다. 중국은 K-덱소 개발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한국의 해군력 강화가 동북아 균형을 흔들기 때문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K-덱소 9척을 배치한다. KD-덱스 9척과 함께 해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KF-21 전자전기는 블록 2에서 실전 배치된다. 적 공군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며 공중전 우위를 확보한다. 천무-3는 공지작전에서 핵심 화력을 담당한다. 239mm 탄도로 후방 타격에 최적화되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의 방산 기술의 놀라움을 표했다. KF-21과 K-덱소는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중국은 한국의 군비 증강을 견제하려 한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은 독자적 군사력을 강화했다. KF-21은 F-35를 보완하는 전투기로 평가된다.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 수출 가능성이 크다. 한국 공군은 F-16과 F-15K를 2039에서 2049년까지 퇴역시킨다. KF-21이 이들을 대체할 예정이다. 천무-3는 CP 5m의 초정밀 명중률을 자랑한다. 지베스 제밍 회피로 적의 방공망을 뚫는다. K-덱소는 일본의 이지스함을 능가한다. 중국 항모전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KF-21의 저피탐 설계는 생존성을 높인다. 스덕트와 램 코팅으로 스텔스 성능을 강화했다. 한국은 공지작전으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한다. 천무-3는 강철비로 적을 압도한다. 미국은 한국의 K-덱소와 카프-20 개발을 환영한다.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란-이스라엘 전쟁은 중동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했다. 한국의 KF-21은 이 시장에서 주목받는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동북아 안보의 판도를 바꾼다.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을 두려워한다. KF-21과 천무-3. K-덱소는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한다. 2030년 한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출 것이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의 핵 야욕을 저지했다. 그러나 보복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한다. 이스라엘은 공군력으로 이를 압도한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중동에서도 인정받는다. KF-21과 천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의 군사력 발전 속도에 주목한다. 자주국방이 동맹 강화로 이어진다. 중국은 한국의 K-덱소와 KF-21에 긴장한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KF-21 전자전기는 적 레이더를 노이즈로 뒤덮는다. 아군의 공중전 우위를 보장한다. 천무-3는 400km 사거리로 적 후방을 타격한다. 초정밀 명중률로 목표를 파괴한다. 한국은 단기간에 국방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중국의 위협으로 인식된다.
KF-21은 사우디와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 방산 수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K덱소는 현무 미사일로 중국 항모를 견제한다. 단일 함정으로 전략적 균형을 바꾼다. 한국의 군사력은 동북아와 중동에서 주목받는다. 자주국방이 국가 위상을 높였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군비 경쟁을 촉발했다.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방산 수출을 확대한다. KF-21과 K덱소 천무-3는 한국의 미래 전력을 상징한다. 세계 군사 강국으로의 도약을 예고한다.